지금 보시면은 제일 끝 라인들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각 배치로 의미가 뭐냐면, 근데 홍도국제 신도시에도 보면 도심 가운데 기와집이 있어요. 기와집과 네, 안녕하세요. BTS 에이전시 김미기입니다. 오늘도 명지 국제 신도시에 카카오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촬영할 건데요. 촬영에 앞서서 저희가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암호화폐 리워드의 베리픽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코인으로 보상이 나오는데, 기존 알고 계시던 캐시 슬라이드 이런 거에 비해서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달 정도 사용해봤는데 베리픽? 또 코인 환전소에서 현금화 할 수도 있고, 이참에 한번 코인의 재미도 가져보시고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에코델타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소장님, 오늘 어떤 순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에코델타 시티라면은 그야말로 이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스마트 시티, 그리고 국가 사업, 그리고 최초의 수변 도시, 그 정도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변을 활용한 친수 공간의 어떤 도시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용지, 상가용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편, 주택용지, 그 다음에 상가용지 편성을 따로 좀 해봤어요. 오늘은 에코델타 시티의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에코델타 시티 소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델타 시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합니다. 명지동, 강동동, 대저동 3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약 356만 평입니다. 356만 평을 평방킬로미터로 하면은 11.8 제곱킬로미터가 돼요.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으로 보면은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산에서 비교하자면은 영도 정도 크기, 그리고 또 해운대구 자동신시가지부터 재송동 센텀시티까지를 더한 크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비만 보더라도 이제 기존의 신도시들과 많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는 이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업물용지가 19%라는 점이에요. 거의 주거용지 비율하고 비슷해요. 거의 아파트 부지만큼이나 산업이 주가 되고, 주거는 이제 배후 주거용지로,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거용 단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주거가 주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래 산업을 위한 물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4차 산업이라고도 하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국제공항과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지역이죠.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는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 4차 산업이죠. 이끌어가는. 그리고 또한 스마트시티이자 국가시범단지입니다.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질 전국에 딱 2개밖에 없는 스마트 시티죠. 두 번째 특징은 상업 업무 용지가 4.5%라는 점입니다. 이거 어때요? 4.5%라는 것은 감이 안 오시죠? 좀? 얼마 안 된다 느낌? 그렇죠. 4.5%는 상당히 작은 거예요, 수치가. 사실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2기 신도시에 그렇죠. 상가들이 공식이 너무 많았다. 국제 신도시도 2기 신도시죠. 국제 신도시가 보시면은 25% 비율로 상당히 그 상가 비율이 많습니다. 상업 업무 용지가 25%구나. 네. 그에 비해서 여기는 4.5%. 그렇죠. 상업지가 면적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된 만큼 투자적인 메리트도 또 있다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주택 용지에서도 상가 주택 용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상가 주택 용지도 상업지라고 보는 게 맞았잖아요. 다시 상가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중심 상업지역 가운데 생태 수로를 열어가지고 테마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랜드마크도 들어가고요. 쌍둥이 빌딩도 계획 나중에 또 다 언급을 하겠지만은 아마 이쪽 부분이 유동 인구가 상당히 넘쳐나게 될 지역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특징은 공공시설이 50%라는 점이에요. 공공시설이라면 뭐죠? 공원이라든지 넓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신수도시, 이제 공원과 녹지 비율이 높은 생태도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용지를 보실게요. 공동 단독 다 합쳐가지고 23%, 주상복합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을 보시면은 유치원 8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총 22개의 교육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초등학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초품화할 정도로도 가까운
가까운 초등학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 세 곳 역시 초등학교에 가까우며 굳이 따지자면은 공동 1과 공동 6 정도가 조금 먼 느낌이 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서 에코델타 시티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의 도로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배치, 색채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서 예측이 되는 부분만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제별로 조금 분류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수변 도시입니다. 에코델타 시티는 동쪽의 맥도강과 서쪽의 선악동강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평강천으로 둘러싸인 친수 도시인데요. 우리 온천천 아시죠? 네. 온천천에 우리 강변처럼 이제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상당히 잘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온천천처럼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강천이 나뉘는 이제 새물머리는 이 설계 공모전도 열고 한 등 이 새물머리변을 중심으로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핵심 건물들이 밀집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명품 아울렛과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고 아래쪽에는 전시장, 백스코 같은 전시장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이 위치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업지역 새물머리 이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상업지를 관통하여 수로를 만드는 워터웨이를 따라서 테라스형 카페 그리고 식당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쁘겠네요. 예. 베네치아 같은 느낌 나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워터웨이는 쌍둥이 빌딩을 지나가지고 수상 레포츠 시설로 또 이어져요. 그곳에서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선악동강으로 가거나 이제 에코델타 시티 내로 또 들어와가지고 평강천으로 또 새물머리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수로 쪽으로도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를 타고 그냥 베네치아 같은 그런 수변 도시. 되기만 하면 엄청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상 레포츠 시설 바로 또 위에 보시면은 네네. 이게 또 블록형 주택 지역인데 네네. 이 명칭을 요트 빌리지라고 이렇게 명명돼 있어요. 지금 요트를 이용하는 고급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공동주택 느낌처럼 분양을 할까요? 분양을 하겠죠. 단독주택 형식으로 아마 분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코델타 시티의 특징은 생태 도시예요. 공원이 많다는 뜻인가요? 네. 네. 아까 도시 비율에서 공공시설이 50%였잖아요. 그것의 상당 부분이 도시 내 생태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중앙공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죠. 네. 중앙공원만으로도 시민공원의 절반 정도 크게 됩니다. 이 지도상으로는 작게 보이는데 엄청 크네요. 네. 에코델타 시티 공원은 이제 산책하기 좋게 이제 길게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중앙공원도 길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길 이름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는 녹향 가로축이라고 해서 이제 메타세카이어 거리 같은 산책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물머리를 거쳐가지고 평강천으로 한 바퀴 돌면은 그 거리가 한 6km 정도 나오죠. 운동 코스로는 사실 뭐 전혀 부족함이 없죠. 선악동강으로 돌면은 8km거든요. 이렇게 선악동강 쪽으로. 네네. 자전거를 타고 또 운동하기에도 사실 부족함이 없죠. 외곽으로 돌면 10km 되겠네요. 그렇죠. 10km면은 저한테는 오히려 과분하게 많은 뭐 트레킹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코스죠. 저는 또 트레킹을 즐기기 때문에. 사실 에코델타 시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변으로 내려가면은 국제 신도시, 오션 시티까지 다 길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지게 돼 있겠죠. 너무 길어서 탈이죠. 지금 모든 아파트는 단지 내에도 또 생태 조경을 또 갖춰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축약을 해보면 아파트 내로도 공원화돼 있고 사방으로 공원으로 다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생태 시티 같은 느낌이죠. 시민공원 한 가운데다가 아파트들을 막 지어놓은 느낌도 드는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녹향 가로축을 이제 말씀드린 김에 우리 에코델타 시티에 만들어질 테마 거리들이 또 조금 더 있어요. 그걸 소개해드릴게요. 녹향 가로축 외에도 수양 가로축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등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페 거리 등등 뭐 여러 가지 쾌적한 어떤 상업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게 한강천처럼 자전거 타고 이제 운동하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뭐 한강 고수부지라는 요즘 고수부지라는 말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 등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 온천천하고 수영 강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워터웨이를 따라서 형성되는 주 운수로 활동축이 있어요. 이제 인공수로가 아까 우리가 쭉 계획이 되어 있죠. 네네네. 인공수로가 쭉 계획이 되어 있는 양옆으로 해가지고 네. 이 상업지예요. 이제 상업시설과 아울렛,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다음으로 페스티벌 로드를 따라 형성되는 문화활동축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다양한 축제들이 이곳에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해운대 보시면은 군함로 보시면 돼요. 군함로. 네. 악기, 파랑, 공방, 액세서리 판매, 서점, 업종을 그런 업종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다양한 예술가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상상이 가네요. 그죠. 네. 이제 이게 계획이 그만큼 디테일하고 조금 구체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테크노 가로축이 있어요. 산업단지 쪽이죠. 에코델타 시티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산업용지에 보시면은 시설물과 조경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위로 또 걸어가면은 대물머리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에서 거주한다라면은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한다 해도 공원 같은 이제 출퇴근 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델타 시티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경관 도시입니다. 경관 도시. 에코델타 시티가 네. 수변 경관과 생태 경관을 갖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쉽게 말하면은 네. 강뷰를 볼 수 있냐, 공원뷰를 볼 수 있냐. 그런데 에코델타 시티의 모든 아파트 단지 지도를 보시면은 네. 강뷰나 공원뷰를 다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지 배치까지도 지구단위 계획화되어 있는데 공원하고 강변 쪽으로 뷰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는 저층으로 또 배치를 하고 또 뒤쪽으로는 고층으로 배치를 하고 높이를 규제하는 스카이라인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탑층에는 또 하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하늘 커뮤니티 뭘까요? 하늘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네. 커뮤니티 센터가 각 아파트에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네. 지하에 있거나 뭐 1층에 있거나 한데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커뮤니티 센터를 공용 부분을 고층부에다가 권장을 한다.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해운대 아이파크 보시면은 또 그렇게 좀 고층으로 배치가 돼 있죠. LCT도 그렇고요. 에코 쪽에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고급화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네, 아파트 네.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미건설에서 이제 분양 예정인 이제 공동 27블록 있죠. 공동 27블록의 계획을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끝 라인들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각 배치로 의미가 뭐냐면 전 세대 내에서 강을 볼 수 있게끔 가쪽 라인일수록 좀 저층으로 계단식으로 하고 요 옥상에서는 어떤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옥상 녹화라든지 강조망을 누구나 다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 또 아파트 편에서 나누겠지만은 수변 경관 배치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28 대방건설, 공동 29블록 반도건설이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파트 편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물머리 주변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물머리변은 이제 동쪽으로는 아울렛과 대학병원이 위치하고요. 이쪽으로 아울렛 내부에도 워터웨이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국적인 명품 아울렛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그 옆쪽으로 이제 강변으로 위치하는 도시 지원 시설, 뭐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네네. 관광 숙박 시설을 권장하고 있어가지고 뭐 제 예상에는 분명히 호텔이 들어설 확률이 좀 많이 높다. 모양도 동그랗게 생긴 게 호텔을 씌우라고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울렛 옆에 또 이제 호텔이 있다 이렇게. 새물머리 남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전시장과 산업단지가 위치하는데 문화 1, 문화 2 블록 있죠. 여기에 이제 주 용도를 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새물머리 북서쪽 이제 에코델타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강변에 이제 카페 거리를 지나서 인공수로 워터웨이를 따라 올라가면은 베네치아를 연상케 하는 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웨이의 그 끝에는 에코델타 시티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이 위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 쌍둥이 빌딩은 이제 높이 제한은 이제 90m, 최고 층수 제한이 이제 30층이에요. 많이 높은 랜드마크형 느낌은 나진 않아요. 사실. 아파트 층수를 30층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 업무용 빌딩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빌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 내에서는 우뚝 서 있겠네요. 그래도. 제일 높은 빌딩이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쌍둥이 빌딩 바로 위에 있는 중심 상업지 용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는 영화관, 네. 판매점, 백화점. 판매점은 사실 백화점 뜻하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다 보니까 영화관을 이제 들어간 백화점이 나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NC백화점 정도 되는 그런 게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사이즈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에는 이제 수상 레포츠 시설. 그래서 수상 레포츠 시설부터 해가지고 워터웨이 구간이 통경축 반영 구간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시야에 건물이 가리지 않도록
않도록 쭉 뚫려 있는 구간이죠. 아. 이제 배를 타고 웨터웨이를 지나면은 앞으로 뻥 뚫린 시야가 나오고 또 옆으로는 테라스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국적인 상업지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페스티벌 로드가 있죠. 네, 이쪽에 이제 문화거리가 조성될 거죠. 문화거리와 더불어서 한국적 주택을 조성해서 예술가의 마을을 만드는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 권장 사항이라서. 네네. 근데 송도국제신도시에도 보면 도심 가운데 기와집이 있어요. 기와집과 조경수가 또 있어요. 권장 사항인데 아마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좀 특색 있게 문화거리하고 같이 이어진 거죠.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편에서 좀 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스마트시티란 말 그대로 이제 똑똑한 도시죠. 이제 무인 버스라든지 로봇 배송, 그리고 드론 배송, 그리고 전기 충전 시설 같은 첨단 기술이 도시에 접목된 이제 미래형 도시라 보시면 돼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네네. 그게 이제 스마트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IoT와 결합이 된 가로등, 버스 정류장 안내판, 공공시설에 IoT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자율주행 버스, 그럼 미세먼지 측정기, 수질 오염 측정, 그런 사물들이 이제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에 따라서 수질 정화를 또 한다라든지 개선하는 거죠. 또 도심의 환경을. 근데 온도가 또 올라가면은 공원 분수대 같은 데서 분수가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도시의 온도를 좀 낮춘다라든지. 그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자동화한다는 거죠. 극과 시범 단지, 말 그대로 이제 첨단 기술 테스트해보는 도시 같은 거죠. 아, 시범 도시네요. 네. 시범 도시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구도심에도 또 적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이제 시범 단지가 또 한 군 더 있죠. 세종시. 세종시에서는 인공지능 AI하고 이제 블록체인, 에코데이터시티에서는 이제 로봇하고 이제 수질 관리예요. 로봇이 물류, 주차 등을 대신한다는. 이렇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좀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질 관리가 낙동강 하류가 4급수입니다. 4급수. 그 4급수에서 네. 사실 요트를 띄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지난 11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네. 조금 해답을 본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태국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스마트 홈에서 이제 원격 터치로 옷도 갈아입고 스마트 기술로 정화된 물도 이제 시음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시승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해요. 그때 이제 보여준 정화 기술이 이제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시면 돼요. 네. 참고로 그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와가지고 수도 이전할 때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했고 네. 외에도 이제 5개 국가와 스마트시티 업무 협약도 체결했어요. 조금 더 빅피처로 이런 수질 정화라든지 좀 기술을 전 세계에다 조금 팔고 하지 않을까. 그 기술력을 에코델타시티의 작업수를 잘 개선하는 것을 또 시범적으로 보여서 네. 이렇게 외국에 수출하는 큰 그림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헬스케어가 이제 또 뭐냐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격 영상으로 이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에코델타시티에 이제 고신대 병원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부경대, 유니스트 포항공대하고 협력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스케어라는 것이 이제 의료와 기술이 접목되는 거죠. 4차 산업으로. 아, 그래서 이제 공대 기술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어떤 산업단지에도 의료 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에코델타시티 전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또 알아봤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샌텀시티도 마찬가지고 또 명지국제신도시도 그렇고 모든 신도시들이 계획대로도 순조롭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요트장 같은 경우에다가도 수질 개선 문제가 있고 한국적 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권장 사항이라서 충분히 이제 변경될 수가 있고요. 전시장이나 공공기관이나 나라에서 하는 부분들은 순조롭게 잘 되겠지만은 이제 아울렛, 호텔, 상업용 빌딩, 특히 R&D 부지, 연구단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시공사나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터로 남아있을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민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만들어질까요?
뭐 에코델타시티도 역시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개발 속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속도에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되는 거는 큰 문제 없어 보이네요. 역시나 이제 산업도시고 또 대규모 일단 도시 개발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현재 진행된 것만 봐도 고신대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확정적이고요. 부산대학교도 아산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한 만큼 다른 부지에 들어올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연구 부지는 동아대학교 법인인 동아학숙에서 매입을 했는데 네네. 그 사실 매입을 했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전에 동아대학교 법인이 시내에도 캠퍼스 설립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뭐 아직도 계속 방치해놓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에코델타시티 연구부지도 동아학숙에서 방치할지 아니면 캠퍼스를 또 된다면 또 얼마나 또 호재가 되겠어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시에서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반강제적으로 또 이전해 오지 않을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좀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에코델타시티의 어떤 진행이 순조로운 진행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에코델타시티 소개편을 촬영했습니다. 지구 단일 계획을 통해서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바로 연달아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아파트편, 그리고 단독주택편, 그리고 상가편을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놓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